새로 세팅하시는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 행안부 40억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게 1월 17일, 18, 19 이래가지고 행안부에서 각 단체에게, 각 지자체에 설명을 했었고 그 안에 보니까 마감이 2월 13일이더라고요. 그 접수 마감이 2월 13일인데 안에 서류를 쭉 보니까 도저히 시에서 작성하기 힘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시민사회단체 쪽과 이렇게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면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보니까 반쯤은 제가 작성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적극적으로 얼마나 나서느냐라는 건데 그에 대한 의지들이 조금 많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뭐 지금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전충훈 사무국장님 아까 어디 오시냐 그러니까 한전사거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대구에서 오신 분이 한전사거리를 아실까 고민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저하고 동문이시고 우리 시장님하고도 동문이세요. 진주분이십니다. 그래서 한전사거리를 아시고요. 그 진주분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는 거를 억지로 모셨습니다. 이제 오늘 서울 가서 회의하시고 대구 갔다가 이렇게 지금 참을고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앞에 대구의 경험들이 어떠한지 오늘 좀 많이 듣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대학원학교 나왔습니다. 본문이라고 하시는데 제일 저희가 입학했을 때 제일 전설 학년이셨거든요. 저희는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전설로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전국에서 고등학생이 데모해가지고 학교를 뒤집은 세대가 우리 신유 선배님 세대들인데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그걸 여기서 만날 줄 몰랐고요. 저 집은 이연동이었습니다. 이연 아파트 살다가 좀 기분이 좋은 게 제가 사회적 경제나 사회혁신 강의하고 사실 경남관기대 자주 왔었거든요. 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하는데 저희 고향에 오면 이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뻥도 덜 치게 되고 진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기분이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약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질의응답을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대구에서 대구 북성로에 있습니다. 북성로에서 비영리 단체를 경영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 사회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작년에 이제 지역혁신 포럼을 같이 디자인하고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만들게 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었고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포인트는 여기서 제가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제 1회 포럼이 열렸었고요.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사회혁신이라는 게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전이고 실험이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역혁신 포럼이라는 게 모두가 함께 만드는 변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사실 그 문제가 이 계신 분들은 어쨌든 지역에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고요.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이고 지역에 애정이 있으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겪었거나 내 주변에서 일어났거나 혹은 나를 둘러싼 세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동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난제, 잘 풀리지 않는 난제라든지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민간 영역에서는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풀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기업이나 이런 민간 영역에서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섹터를 구별을 해놓은 건데, 제1섹터, 제2섹터, 제3섹터에서 정책이나 사업이나 활동이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도 엄청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지역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각 영역에서 이제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지역혁신 포럼에서는 이게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작동하는 것이 이제 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역 시민들이 문제를 보면 지역 문제는 시청, 진주 같은 진주시청이나 진주의회나 이런 데서 잘 아는 게 아니고 지역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밀착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역민이 제일 잘 알고,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결국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역민이 잘 알고 해결 방법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항상 이제 벽에 부딪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해결을 하려고 어디다 외치죠. 이제 우리 주로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슈 파이팅이라는 방식도 있고, 외치면 처음에는 이제 들어주다가 서로가 피로감을 느낍니다. 반에서는 저는 좀 하작하면 딴짓만 건다라고 여겨버리고, 우리 시민단체 영역에서는 아니 말해봐야 뭐 되지도 않고, 그럼 서로가 피로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해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지 그동안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역 시민들이 이제 지역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문제를 각자의 영역, 정부, 민간, 시민 또는 한 곳에서 풀기 위해서 이제 끙끙대고 이 경주마처럼 이제 쭉 달려가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교, 시민단체, 기업들이 이제 힘을 합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걸 테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리를 만들고 흩어져 있는 사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지역혁신포럼이라는 이름은 행안부나 우리 뭐 시민 영역이나 이런 데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의 신시내티하고 스탠포드에서 지은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그쪽에서 지역혁신포럼을 만들 때 설정했던 개념이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개념. 컬렉티브가 우리 협동조합 진영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에서 이제 쿠업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지만 컬렉티브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컬렉티브가 이제 조합이죠. 이렇게 컬렉티브 임팩트가 뭐냐면 협업, 효과, 협동 해결 이런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 포럼을 가동시키는 그 철학과 개념이 컬렉티브 임팩트입니다. 그 개념을 한번 적용시켜보는 단위가 지역혁신 포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이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한계를 느끼고 한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느끼는 문제를 그 테이블에 던져놓고 해결할 때 각자가 잘하는 것들을 내놓는다는 거죠. 지자체가 잘하는 것들은 동원력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역량과 동원이라는 역량, 그리고 연결시키는 그런 힘들이 있고,
보면 이제 기업은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시민사회는 문제를 제일 잘 발견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첫해 이제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지역민들이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위들이 함께 모여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그 다양한 단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 그다음에 기업, 공공기관, 대학, 시민단체 모든 이제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단위들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돈과 사람을 누군가가 이제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이 이제 투입을 하게 된 겁니다. 13개 공기업이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그 출발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지역 혁신 포럼이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혁신 도시들이 생겨났고 그 혁신 도시에 이전에 온 공공기관들, 공사 공기업들이 그냥 하는 말 것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들 이제 빨린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빨린다고 표현을 하고, 예, 빨린다고 표현을 하고, 너도나도 와서 이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당혹스러운 거죠. 근데 그 너도나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나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갖 군데서 이제 다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뭐 시의원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뭐 도의원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시장 라인 뭐 보장 뭐 온갖 채널 다 해서 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저거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역에 밀착해가지고 지역의 자원과 결합해서 지역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라고 보내놨는데 그냥 돈만 와 있는 거죠. 이게 작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착안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들에게 경영평가라는 또 좋은 그 툴이 있습니다. 압박을 하는데 그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이제 매년 경영평가를 하거든요.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것들을 높은 점수를 매겨놨어요. 작년부터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 되니까 자 이제 환장하는 거죠. 빨리다가 피곤한 분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지역혁신 포럼이라는 좋은 툴이 나타난 거예요. 이러한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물어야 되고 누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지역혁신 포럼에 와서 이야기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공기업들은 지역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혁신 포럼에 와서 물어보고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고 판을 만드는 게 이제 혁신 포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선행 사례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지역 혁신 포럼이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이제 1년을 돌려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과거든요. 도대체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것 또한 사업이니까. 그리고 참여 공기업들이나 정부나 지역이나 다들 활동을 해서 어떤 성과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지역에서는 시민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이제 하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역혁신 포럼이라는 게 다른 것처럼 어떤 헤게모니를 장악하거나 누군가가 이제 깃발 꽂고 치고 나가거나 이걸 갖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왜냐하면 누구 하나가 틀어져가 빠져나가면 작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누구가 삐지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안 삐지게 하려면 정말 이걸 잘 엮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플랫폼, 그릇 하나 가지게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지역 자존감을 좀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정부 제일 기조가 뭐냐면 사회적 가치 실현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고 이야기하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야기했고
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정부자에서 뽑아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정부나 공공기관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선수들은 좀 황당해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원래 해야 될 일이 사회적 가치 실현인데 맞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돈 버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걸 충족시켜주는 게 사회적 가치 실현인데 그거를 정부나 공공기관부터 하라고 하니까 다 황당한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토론을 해보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다. 얼마나 안 됐으면 정부나 공공기관부터 하라고 했는지의 결론이 나와요. 여기 혹시 공무원분들 계십니까? 예. 이게 이제 저번에 BH에서 내려왔을 때도 간담회 때도 이제 그때 공무원이 주최한 간담회 그때 대놓고 저도 이야기 몇 사람이 얘기했는데 뭐냐면 공무원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걸 충족시켜주고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성과를 잘 잡아서 승진하는 게 인생 최대 목표더라고요. 뭐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뭐 가만히 있어도 월급 주는 게 당연한 거고 저도 공무원 됐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히려 이제 시민과 경쟁을 하거나 시민의 아이템을 탈취하거나 혹은 가만히 있으면서 포장만 잘해가 성과를 잘 잡으면 승진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빨리 포인트 잘 받아서 승진하면 되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조금 패러다임을 만들고 지역 혁신과 정부 혁신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편이 생깁니다. 그러나 참여 공기업들은 아까 제가 이제 빨린다고 표현한 걸 이렇게 좀 세련되게 포장해서 표현하는데 기존에 이제 준조세라고 표현합니다. 준조세적 후원을 탈피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사회 문제 해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유한 역량, 돈과 인력들을 사회적 가치로 이제 연결하게 되는 편익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좀 플랫폼이 되는 게 지역 혁신 포럼이고요. 시민들이 간지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아쉬운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런 단위들이 함께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그릇을 만드는 그 개념이 콜렉티브 이펙트, 협동 해결이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모델을 좀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이죠. 처음에 6월에 이제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와가지고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대구가 선빵을 날려라. 왜? 김부겸 장관이 있으니까 그 이유도 됩니다. 되는데 그거는 뭐 부끄러운 이야기고 그나마 대구가 그 시민사회가 좀 사회혁신에 오래전부터 학습을 좀 해왔고 사회혁신과 관련한 좀 단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들이 모여있는 걸 알고 있어서 한번 해봐라. 근데 그때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나온 말이 기찻길을 놓으면서 기차가 달리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혁신 포럼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협동으로 하는데 협동으로 해결하는 것에 공사 공기업들이 돈과 사람을 대주겠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고 그걸 하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든 모델이 뭐냐면 어쨌든 날짜는 10월이라 박아놓고 7월달에 와서 하자고 하니까 2~3개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모델이 이건데 우선은 챌린저들부터 발굴을 했습니다. 해결을 할 주체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발굴을 해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부작용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사자들의 답답함을 여기 와서 풀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은 돈이 안 벌리니까 이제 여기서 지원금 받아서 이제 해결하는. 진짜 지역 문제는 나오지 않고 그냥
활동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나와서 그거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챌린저들을 발굴하고 지역 내외 전문가와 그 공격기관 붙어가지고 협동 해결하면서 2018년도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냐 하면 문제부터 발굴을 합니다. 문제부터 그냥 챌린저부터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문제들 쫙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기존 이제 뭐 발굴 이제 혁신 중체들의 당사자 활동에서 나온 문제들 다 모아가지고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 뭐 공론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워터웨이 보내고,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보낼 수 있는 보내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리빙랩이나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이나 이런 데 보낼 수 있는 보내고, 나머지 문제들을 선정을 딱 필터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 모여라. 뭐 해서 이제 모이게 되면 이때 이제 전문가와 공사 공기업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협동을 해결해 나가는 모델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공기업도 아예 해결 의제 선정을 할 때부터 참여를 하기로 올해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감이 잘 안 잡히실 건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 이제 어떻게 좀 움직인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6월 8일 날 이제 발의가 됐고 6월 11일 날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가 결합을 했고요. 20일 날 이 대협약을 맺겠다. 대한민국 사회가치 대협약을 맺겠다 됐고 그때부터 쭉 달려가지고 10월 30일까지 쭉 가게 된 겁니다. 대구 추진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는데 지역 혁신 포럼을 이제 만들려면 추진위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앞서 뭐 진주 혁신가 포럼, 진주 혁신가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진주 혁신가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추진위원회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추진위원회는 산악관 민원위원회라고 표현하죠. 거버넌스 체계로 이제 만들면 되는 거고요. 뭐 진주시와 진주시 그 진주 사회혁신가 네트워크 그리고 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있을 것이고요. 뭐 진주의 어떤 공사공기업 LH부터 시작해가지고 혁신 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사공기업 그리고 진주 자체에 공공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아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요. 그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준비 모임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준비 모임을 여러 차례 가지면서 이 설계를 해나가고 혁신 포럼 추진위를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거예요. 추진위 준비 모임을 만들고 추진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추진위를 하면서 공사공기업 공공기관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였고요. 그렇게 13회 정도 추진 회의를 쭉 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업 공고문을 보내고 저희가 이제 SNS 이제 마케팅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16만 명에게 이제 도달시키고요. 유기적으로는 한 300만 명까지 이제 노출이 되었는데요. 그 효과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작게는 총 나중에 이제 400 몇 개가 총 문제가 발굴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보시는 잔소리 공모전이라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챌린저들을 모집하겠다 하니까 최종적으로 61개가 들어왔고요. 밑에 61개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챌린저들을 먼저 모집을 하니까 다 자기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는 잔소리 공모전을 했습니다. 가볍게 이제 접근한 거죠. 지역에 대해서 잔소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400몇 편이 들어왔어요. 이게 시민들이 여기서도 우리 이제 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시민사회라는 곳도 저도 이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나름의 간성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업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회적 경제 영역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까. 우리도 이제 진짜 문제를 잘 못 들여다보는 거죠. 약간 그래서 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잔소리 공모전이라는 걸 해보니까 진짜 시민들이 느끼는 문제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화 모델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올해도 잔소리 공모전과 같은 그 가볍게 접근하는 문제부터 이렇게 발굴을 할 겁니다. 그래 나중에 뭐 디프리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혁신 포럼이 진주 혁신 포럼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올해도 이제 강령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경남 사회혁신 포럼을 엮어내려면 진주뿐만 아니라 다 엮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진주로 하면 예,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묶어내면 저희가 올해 6개 지역을 할 겁니다. 6개 지역을 풀어낼 건데 신규로 대구, 강원 빼고 이제 4군데 들어오는데 충북, 제주, 그 다음에 말씀하신 뭐 진주 그거는 넘어가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6군데 이제 풀어낼 거고요. 저희가 할 때 6군데 지역에서 문제부터 발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발굴할 때 우리 시민사회 영역에서 홍보도 해주시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챌린저들 모집해가지고요 발굴 워크숍을 했습니다. 61개 중에서 이제 심층 면접을 했고요. 거기서 진짜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거나 이게 또 지역에 밀착된 건지 파악을 해가지고 좀 걸러내가지고 2번에 걸쳐서 협업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협업 워크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까 했듯이 이게 협동 해결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놓고 지역 내의 전문가와 공사 공기업들이 해결 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0일 날 무박 2일 동안 이제 최종적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을 최종적으로 해냈고요. 그래서 31일 날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치 대협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때 행안부 장관하고 13개 공기업 사장들하고 대구 사회혁신가 네트워크, 한국 사회혁신가 네트워크하고 같이 이제 사회가치 대협약을 했고 지역협약을 별도로 또 체결했습니다. 지역협약은 대구시 그리고 대구시의 민간 아까 보셨던 추진위가 이제 협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어냈고요. 31일 날 이제 20개 의제를 쭉 발표를 하고 총 6개가 공사 공기업들하고 매칭이 됐고 14개는 대구시가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뭐 6개 매칭된 걸 보면 대구 강주 간 고속도로 휴게소 폐구간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로 장애인과 교통약자에게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관광공사에서 매칭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미혼모들을 위한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철도공사와 가스공사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약칭, 별칭 큰형 큰누나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와 코트라에서 자기들이 이제 다른 또 공사 공기업 직원들이니까 멘토링을 해주는 걸로 좀 됐고요. 그 다음에 노인 3D 프린팅으로 노인 보철 치료 비용을 이제 4분의 1로 떨어뜨리는 이 부분은 코트라와 이렇게 해서 이제 매칭이 되었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문제, 진짜 지역 문제를 좀 시도를 했는데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 중심으로 좀 전개가 되었다. 그건 뭐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있고요. 시간이 지금 부족했던 게 제일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시민의 니즈와 공기업의 니즈에 매칭될 수 있는 의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게 니즈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것들, 그 다음에 해결 주체로 나선 공사 공기업들이 느끼는 니즈, 이걸 좀 파악을 해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좀 운영체계가 부실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작년에는 비예산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돈도 안 받고 일을 했었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여담이면마다 제 별명이 행노가 됐습니다. 행노. 행안부의 노예로. 예, 노예니까 칭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안해서 칭찬한 거죠. 콜렉티브 임팩트에 기반한 기본 구상을 이제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설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 총괄 디렉터로서 해나가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 와서 공식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살짝 해드릴 거고 그래서 기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중추 지원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렉티브 임팩트에 5대 성공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돌려보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고요. 공동의 어젠다를 뽑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사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느끼는 게 아니라 추진위 전체가 좀 느낄 수 있는 공동의 어젠다를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성과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게 아니 이렇게 쎄빠지게 노력을 했는데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라는 게 뭐 몇 명 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결이 얼마나 된 이것보다 도대체 우리가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이게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야 되고, 올해 그래서 행안부 차원에서 이 성과평가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지역에 돌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서로 친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밍숭맹숭가 있으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오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위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촉진체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이러한 4개를 돌리기 위해서는 중추 지원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무국인데 사회혁신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정리하면 그래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릇이다, 창구다. 그리고 그 창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역을 생각하는 여러 단위다. 좁혀서 이야기하면 3개, 3섹터, 1섹터, 2섹터, 3섹터에서 다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지역의 진짜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고자 하는 게 지역혁신 포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함께 뒷부리에 가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질문하고. 아니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을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잘 모르겠다. 뭐 이게 사실은 제일 나는 궁금했던 게, 이게 어떤 같은 일을 하게 되려면 비용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비용 안 받고 1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셨다 보니까 그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식으로 하면은 물론 회원들이 회비를 뭐 걷는다고 해서 회비가 올라갔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실행을 앞으로 보여요. 작년에 이제 돈을 안 받고 한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운영 체계를 못 만들어내는 거는 당연히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거고요.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겠다는 또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제 테이블만 잘 만들어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뭡니까 행사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발굴 워크숍하고 협업 워크숍하고 메이커톤하고 출범식하고 매칭데이라는 걸 했는데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돈은 결국 공사 공기업에서 뜯어냈습니다. 뜯어냈고요. 행사비나 진행비는 뜯어냈고, 그리고 지역에 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외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외상으로 할 수 있었고, 어떻게 가느냐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받아내면 되는 거고, 올해 이제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올해는 중추지원 조직에 활동할 간사들 인건비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행안부 예산이죠. 예, 행안부 예산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6개 지역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진주 지역 혁신 포럼 하고 싶으면 지금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어쨌든 경남으로 묶여야 지금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걸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 경남으로 묶여야 이제 가능한데 정말 진주 단독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거를 충분히 저희가 이제 서포트 해드릴 수가 있고,
의지가 있는 곳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진주가 지금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험난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내고 좀 교육도 해야 되고 같이 학습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또 행안부에서 별도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예산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진주가 의지가 있다면 그거를 매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 제가 작년에 강화 하려고 해가지고 공모를 이제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면 사실은 별로 그게 없는데 할 수 있을 지점이 없겠다 싶어서 진주 문화원을 통해서 했잖아요. 예. 공모를 했고 진주 문화원에서 이제 시민인데 진주에다가 요청한 거죠. 했으면 공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 다 계획서를 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빨린 거죠. 문화원에 이제 빨려 먹힌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이게 지금 이 안에서 의제들을 만들어내면 제가 해보고 싶은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으로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지금 우리 혁신 포럼이라는 이런 이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같이 하는 건지. 예. 일단은 같이 하는 거고요. 같이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챌린저를 발굴해가지고 챌린저를 육성하고요.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밀어줍니다. 그걸 이제 결국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결국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할 수밖에 없고요. 혹은 어떤 그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 문제들 중에서 네. 해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수상적으로 높은 거 이런 예 같은 거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 가지고요. 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혹시 제가 보니까 네. 이제 교통 문제 중에서 예. 끼어들기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메라에 찍혔을 때 이거를 신고를 하잖아요. 좀 위반을 하는 사람은 주로 많이 위반을 하는 편인데 이런 사람들을 신고했을 때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내비게이션에 확실히 찍히는 정확한 날짜가 아닌데 그 날짜가 정확해야 한다. 이러면서 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이런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혁신 포럼 통해서 하실 수 있겠네요. 당사자를 안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 그때 기술 혁신이 필요하고 예. 기술이 따라 들어와요. 맞습니다. 예.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혁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도적인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혁신과 네트워크는 제도적으로 풀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순수 민간 단체고 그 한국사회혁신과 네트워크가 출범이 돼 있고요. 그 한국사회혁신과 네트워크는 산안법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한국사회혁신과 네트워크라는 게 만들어져 있으니 진주사회혁신과 네트워크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민여sem하고 뭐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이었고 제가 그래서 사회혁신과 네트워크 정관하고 사학교에서 토스한 상황입니다. 제도하고는 관계없이 순수 민간단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정부 공기업이라든지 기관이 들어오라 그러면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지역혁신 많이 안 되거든요. 포럼 자체가 정책 사업이 정책입니다. 근데 예산이 뒷받침되고 조직 뒷받침되라 예. 그런 아니 제도가 근데 이게 정부가 각 다운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꾸 동네 방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체 자기 조직을 갖고 해남으로 뒤에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부 바뀌면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뭐 공직생활 좀 30년 했는데 조건의 정부 때 행정 서비스 현장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평가를 하고 그 점수가 많이 나오면 성과급으로 이렇게 지원한다. 다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지원도 내가 소속의 기관에도 평가했는데 이 학문별로 각 문제점 이런 걸 다 돌출을 시켰어요. 다 모든 부서가 나와가지고 그 중간에 인간 따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권이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연속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같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행정 현장 서비스 제도, 현장 제도라는 부분이 지금도 행정기관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200문시나 돼 있어요. 그래서 제도화가 되려야 마치 지속적으로 행안부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요구는 해야 되고요. 저도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참여 예산제도, 국민 참여 예산제도인데 법원의 정부의 마지막 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실 공무원들 행 시기에 가깝고 내가 2년을 했는데 중참여 예산제 도의 부분을 2년 참여를 했는데요.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보고 한번 하고 그냥 한번 이야기하면 2시간 정도에 했는데 그걸 거기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고 그리고 편성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고 그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하는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행기 2년 동안 행기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이 말씀되지 않으면 이것도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정권이 바뀌면은 다음 정권에서 그냥 뭐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 제도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었으니까 그거 완전히 없앴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내가 말씀드리겠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좀 내가 들어보니까 그것은 최근에 지금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사실 주민예산 참여제도라는 이것을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 위한 그 법률 이거에 대한 그 다양한 지금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주민 참여 예산 연구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공사공기업들을 끌어들인 이유는 있습니다. 공사공기업들이 그 경평은 이제 박아놓으면 좀 바뀌기 힘들고요. 어차피 그들은 계속 뭔가를 해야 됩니다. 지역에 밀착해서. 그래서 공사공기업들을 작년 끌어들인 거고 이게 행안부에 예산이 떨어지더라도 그릇과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공사공기업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아까 당사자들의 문제를 얘기하더라. 이거를 어떻게 좀 초창기에 시행착오를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게 좀 궁금하고 뭐 이런 포럼 네트워크 또는 뭐 혁신 포럼 같은 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빨대를 꽂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그 뭐라 그러죠? 약간의 좀 소극성 이런 것들 조금 도움이 그런 걸 좀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일단 아까 제가 이제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당사자의 문제만을 이제 안 보기 위해서 나온 그 뭐라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잔소리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는 이제 어떤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문제만 발굴하는 그 첫 번째 단계로 두고 그 문제를 필터링하는 거 이제 추진위에서 문제를 필터링하고 그 문제를 선정해놓고 이제 챌린저들 모집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지역 문제를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빨대들은 지금 정보가 공개되거나 이 판이 오픈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친한 밀착된 관계로 가서 돈 받아오면 되니까. 그리고 돈 받아온 걸 누가 몰라야 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역 혁신 포럼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요. 오픈 테이블이거든요. 이게 지역 혁신 포럼은. 그래 뭐 돈 받고 싶으면 여기 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대구의 가스공사와 몇 군데들은 이걸 엄청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찾아와서 달라고. 예.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야기하세요라는 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 판을 짜시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큰 빨대니까. 예. 예. 제가 지금 진주 혁신 포럼 대표를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만든. 행안부가 이걸 만든다고 할 때 거의 비슷한 시점에 혁신 포럼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이 혁신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 참 없어 보인다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과연 이거 자체가 지역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지역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와 풀어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앙의 공공기관과 몇 개 예컨대 먹고 살 수 있는 단기적인 일자리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이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정락적인 돈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진주의 원도심 재생 사업이다. 이걸 해야지 진주 혁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진주는 몇 년 동안 지금 고찰에 계속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혁신과 연결시켜서 이걸 지역 매칭으로 재는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국토 교통부에서 받아서 이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적인 이슈들이 많은데 예컨대 진주 같은 경우에 공원 일몰제라는 이런 갈등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지역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냐, 아파트 건설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갈등적 이슈들은 싹 다 빠져버리고 그냥 피해가는 그런 우회적인 그런 이슈들만, 의제들만 간헐적으로 돈 몇 푼 받아먹고 해가지고 과연 이 혁신 포럼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혁신 포럼 하시면서 우리 사무국장님은 그 포럼의 사무국에 몇 명이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걸 갑자기 앞에 질문해서 저희 단체는 말씀드리면 직원이 지금 현재 정규직이 17명이고요. 17명이고 이걸로 먹고 살지 않습니다. 예, 그냥 알아서 잘 먹고 살고 있고요. 그 첫 번째 말씀하신 지속 가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까 우리 공직에 30년 동안 계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정부 자금을 줄여 나가더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공사공기업들과 연계라는 부분으로 공공기관과 연계로 이제 풀어 나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 지자체라는 부분 지역혁신포럼의 핵심이 그겁니다. 아까 그래서 추진위를 말씀드렸고 추진위 안에는 기본 지자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지자체와 함께 안 하면 이거는 해결할 수 없고요. 세 번째 질문 드렸습니다. 예? 먹으려고 만든 돈이 아니야. 아니, 아까 전문학적인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는 뉴딜. 뉴딜은 이제
그 국토교통부가 이제 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그 어떤 맥락으로 질문했는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뉴딜에 대한 필요성을 이 지역 핵심 포럼이나 테이블에서 제대로만 도출해 나간다면 분명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진주에서 누가 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도시재생 뉴딜에 있어서 결국 필요한 것이 지역 현황이라든지 그 지역 현황에 비추었을 때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것을 제시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냥 이건 심사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다른 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갈등을 회피하는 문제. 근데 그거는 이제 시스템을 돌리면서 오히려 진주 내에서 방향을 잡을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제가 이제 돌려본 사람으로서 말할 것이 아니라 갈등을 전면적으로 부각시켜야 되는 거죠. 갈등 해소라는 것도 갈등 관리와 해소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혁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주 지역 내에서 풀어나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예. 이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예. 사실 또 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 그대로 정치하는 분들은 스포트하는 걸로 마음 준비를 하시고 실제 관심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이 문제를 직접 참여해서 뭔가 동력을 부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려고 생각을 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총장님 말씀처럼 정치인을 배제라는 단어를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의 요지는 중요하지만 이 결국에는 지금 그런 고민을 했으면 안 되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까 가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부분들 우리가 민초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바꿔낼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시 보면 공업일몰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진주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 문제까지 우리가 손을 댈 수 있지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방법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역 혁신 포럼이 아까도 굉장히 창구고 플랫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대한 문제들은 지역 혁신 포럼에서 공론해야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딱 접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원 일몰제 문제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진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국이 지금 공원 일몰제 때문에 난리인데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공원 일몰제를 지역 핵심 포럼의 공사공기업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혁신 포럼의 시스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공론화를 시켜야 되겠다. 원탁 회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즉 그 공원 일몰제와 관계된 이해관계자들 전부 다 오는 거죠. 지주들도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오히려 진주시에 공원 까일 건데 그 사람들은 공원 일몰제가 돼가지고 빨리 팔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 업자가 들어와서 공원을 최대한 최소 한도로 훼손시키면서 공원을 유지시키겠다 하는 거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것들을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론화 시키는 게 해결 방안이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74뭐에 6114 찾고 계시니까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혁신과 네트워크 준비를 하면서 이 포럼에서 진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까지도 공론화해서 풀어나가는 과정까지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혁신 포럼 창구였지 않습니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고 딴 데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뽑아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에요. 예,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되겠죠? 네. 이거는 사회혁신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는 걸 잘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야 이렇게 하면 좀 잘 됐을 텐데 하는 건 아쉬운 점도 있을 거고 아 이렇게 했으면 좀 하여튼 좀 보람된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보람된 부분은 이제 사업들이나 사람들이 좀 흩어져 있었는데 이 포럼을 통해서 좀 모이게 됐고요.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전혀 사회혁신이나 지역혁신이나 이런 데 관심 없었던 공공기관들이 눈을 뜨게 됐고 그 다음에 창구가 하나 만들어졌다는 게 보람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말씀은 아쉬웠던 점은 뭐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밟아나가고 좀 후회되는 부분은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거지만 그래도 후회되는 부분은 해가보고 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안 한다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막 달렸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왔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문제점들이 쫙 나와서 시스템 빨리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지역의 챌린저들한테는 제가 개욕을 얻어먹고 있거든요. 누구는 뽑아놓고 왜 관리도 안 해주나 이런 욕을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진주에서 혁신 포럼을 한다면 좀 기술적으로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올해 그 향후에서 초단기에 6개 지원을 하기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그 한국사회혁신화 네트워크는 지금 뭐 결성이 돼 있고 예. 그 네트워크가 법이나 지금 가지고 예. 있다고 하는데 예. 만약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초단기의 그 혁신과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예. 그 관계가 어떻게 예. 법인을 하더라도 소수 민간 조직이고요. 한국사회혁신과 네트워크는 기존의 시민사회 진영 중에서도 사회혁신을 학습해왔고 활동했던 단체나 개인들 중심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 포럼이 아니더라도 그 조직은 그대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혁신 포럼과 좁혀서 이야기하면 지역혁신 포럼과 한국사회혁신과 네트워크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민간 베이스의 서포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혁신 포럼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사회혁신과 네트워크가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짧게 이건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17명의 정규 직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걸로 먹고 사는 건 아니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걸 못 먹고 살았죠. 돈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정규직이 17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조직은 어떤 식으로 그 정규직을 그렇게 돌릴 수 있는지 뭘로 정말 먹고 사는지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위탁 사업을 좀 큰 걸 하나 받으셔야 됩니다. 위탁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일만 하면 조직이 유지가 안 되고요. 확장을 하려면 그걸 베이스로 다른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베이스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배출하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탁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센터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되는데 기본 바탕은 예전처럼 관에 공모하고 입찰하는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가 되는 큰 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일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오히려 기획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시나 대구시에 제안을 하고 중앙부처에 제안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규직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개인적 조직 갖고는 어려운 질문 더 없으시면 수고해 주신 전종우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